자, 오늘의 대장주 시장을 주도했던 종목들입니다. 두산 로보틱스, 필옵틱스, T로보틱스, 틱스로 끝나는 종목들만 가지고 오셨네요. 자, 왠지 모르게 오늘 좀 아쉬웠던 꼬리주의 흐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네이버, PIE, 삐아라는 종목. 근데 다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꼬리주 중에서도 시원한 탄력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이 많이 있으니까 놓치지 말고 함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두산 로보틱스. 자, 일단 우리 허반석 파트너, 나도 로봇 좋아해요 라고 하면서 골라주신 것 같아요. 네, 지난달, 지지난달 한라캐스트를 기억하신다면 로봇 대장주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산 로보틱스는 10월 29일 수요일이죠. 인사이트 큐 질문에서 두산 그룹주 중 어디를 보아야 되는가? 그러면 아직까지 오르지 않은 두산 로보틱스를 탑픽으로 선정해드렸고요. 지능형 로봇의 대장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너빌리티는 인프라 쪽의 강세라고 한다면 향후 먹거리, 혁신은 두산 로보틱스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엔 지능형 로봇 시장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두산 로보틱스 지금 끝이 아니라 이제 막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AI와 로봇의 조합, 두산 로보틱스 수익률 극대화 도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두산 로보틱스 계속해서 집중을 해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우리 박지훈 파트너의 필옵틱스, 지난주였나요? 도시락을 예쁘게 싸와가지고 딱 열었더니 그 안에 유리 기판 반드시 맛있게 드셔야 됩니다라고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오늘도 도시락 싸오신 것 같아요. 네, 오늘도 제가 도시락을 준비했는데요. 오. 이 안에서 제가 유리기판 관련주를 좀 집중을 해보시라고 유리기판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종목만 저희가 본 게 아니라 유리기판 전체를 저희가 보면서 아무래도 앞으로 좀 수익이 나려면은 대형주들 중심에서 이제는 중소형주들로 감정 전이가 되기 때문에 이런 기술주들 꼭 집중을 하셔야 된다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제가 필옵틱스, YC캠, JNTC, PI부터 시작을 해서 기가비스까지 모두 다 챙겨드렸습니다. 사실 상승장이라고 해서 모두 다 올라가는 듯해 보이지만 상당히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 이유는 대형주에서 많은 수익을 난 종목들을 테마주 랠리로 가져가다 보니까 테마주 고점에 물려서 이제 수익이 안 난다, 물렸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대부분의 중소형주들을 굉장히 무서워하시는데요. 이런 흐름과 시장의 리듬과 호흡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씀 덧붙여 드리고요. 우리가 배웠던 종목이지만 이번엔 선물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전력설비 쪽 또 꼬리를 달았죠. 자, 그리고 또 유리기판 오늘 종가가 상당히 또 좋습니다. 네. 자, 지금 가격부터 좀 체크하셔야 될 두 테마 랠리 집중을 해보시고요. 제가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먹을 수 있는 종목들, 맛있는 종목들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채널은 고정을 해주시고 일단 이 필옵틱스 같은 경우에는 OLED랑 2차 전지 장비를 좀 정밀하게 깎아내는 회사입니다. 삼성이라든지 LG향 공급 확대에 이어서 이제는 AI 디스플레이 공정 국산화의 핵심 축에 있는 기술주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도 조금 더 상승 랠리 이어갈 수 있다. 그럼 뒤따라오는 종목도 무엇이 있겠느냐? YC캠, 기가비스, JNTC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PIE까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락통 안에 뭔가 또 맛있는 섹터가 하나 더 들어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잠시 후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김승일 파트너의 대장주 T로보틱스 오늘 화끈하게 상한가 가는 모습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자, 관련해서 정말 내일도 화끈한 흐름이 좀 더 이어질 수 있을까요? 젠슨왕의 국내 로봇 산업과의 협력 가능성 언급 때문에 오늘 T로보틱스가 다른 지로도 있었지만 강한 상승세를 오전 10시에 상한가 기록한 다음에 계속 유지를 했는데요. 반도체하고 디스플레이용 진공 이송 모듈하고 OLED용 진공 로봇 글로벌 1위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산업용 로봇의 강점을 갖고 있는 장점이 부각되면서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최근 또 특히 공군 쪽에 주요 물류자동화 시범 사업에 AMR을 납품하면서 오늘 강세를 보인데 한몫했는데요. 차트를 잠깐 보시면 이렇게 직전 고점 수준 25,000원 정도에는 아직 한 번 정도의 룸이 더 남아있지만 저는 뚫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다시 한번 눌림 후에 다시 간다면 2년 전 고점인 4만 원 근처까지 충분히 4분기 후반에 갈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대장주로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대장주의 흐름 한번 살펴봤고요. 꼬리주의 흐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허반석 파트너의 네이버. 자, 오늘도 상승 슈팅이 좀 이어지나 싶었는데 정말 꼬리주처럼 윗꼬리를 달고 마무리는 조금 아쉬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항상 강조해 주는 부분이 연기, 금이
사는 종목들을 봐라. 연기금은 들어왔어요. 네. 근데 금값이 좀 비싸서 그런가 외인과 기관은 살짝 나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이버는 제가 좀 강조하고 주목해서 여러분들 길게 보시기를 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이버는 이번 주 6일 목요일입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을 공개하는 일정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 휴머노이드 로봇은 연구 조직인 네이버 랩스와 MIT가 산학 협력을 통해서 이미 만들어놨고 이족 보행 형태의 휴머노이드 로봇인데요. 외관을 조금 리뉴얼해가지고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네이버의 1784 자동화 빌딩 안에서 네이버 배달 로봇인 루키와 함께 커피나 도시락 등을 배달하는데 이족 보행 로봇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만큼 6일 네이버 대표가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모멘텀 체크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 엔비디아에서 26만 장의 GPU 우리나라에 공급하겠다. 정부와 현대차 그리고 SK 그리고 삼성에 각 5만 장씩인데 네이버는 6만 장을 공급하겠다고 현재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엔 네이버 클라우드와 엔비디아 간의 MOU 체결을 통해서 피지컬 AI 플랫폼을 공동 개발 추진한다. 이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제가 후속으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업비트, 두나무 그것과 그다음 블록체인 그리고 AI 얼라이언스 이런 것들이 다 네이버의 탄탄한 지지 구조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라고 하시는 분들은 대형주 중에서는 네이버를 관심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질문 하나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이버 집중하자. 네. 정말 강하게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네. 그렇다면 카카오는요? 카카오는 제가 다음 시간이나 또 꼬리주로 선정할 때가 된다면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은데요. 네. 지금까지는 기술적 반등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카카오 모바일의 카카오톡에 대한 실망감이 저는 개인적으로 워낙 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까움이 있고 그 이상의 뭔가 시너지가 나타나려면 한 번 더 뭔가 네이버와 같은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그런 구조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박지은 파트너는 PIE 꼬리주로 역시나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을 가지고 왔어요. 오늘 슈팅도 좀 나왔었고 윗꼬리 좀 약간 달았었는데 유리기판 안에서 맛있게 드신 종목 중에 하나가 또 되겠죠? 맞습니다. 그리고 또 앵커님이 예전에 네. P가 들어간 종목은 날아간다라고 말씀해 주신 적이 있어요. 한국 PIM. 맞아요. 한국 PIM, 피롭틱스, 그다음에 네. JPI 헬스케어, 그다음에 PIE까지 이렇게 정말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종목들을 보면은 제가 세명전기 꼬리주로 소개할 때도 일진전기는 어떤가요 했는데 일진전기도 정말 날아갔거든요. 이런 앵커님의 코멘트도 한 번씩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 역시나 제가 지난주 월요일부터 기술주도 보셔야 된다, 도시락통에 담아서 소개를 드린 종목이었죠. 여러분들 불편하셔도요. 제가 말씀드리는 중소형주들을 저는 계속해서 언급을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듣기 불편하신 종목이 있으시더라도 이 흐름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나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집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대장주와 연결해서 일부러 제가 꼬리주로 좀 들고 왔는데요. 혹시나 시청자분들 중에서 박지훈 파트너 아직 좀 어려 보이는데 아직 시장의 경험이 좀 부족하진 않을까라는 생각에 박지훈 파트너 말 그냥 그러려니 들으셨다면 이제부터는 귀 쫑긋 집중해 주셔야 될 이유가 계속해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PI는요. 이름처럼 디지털 감정의 파이 구조를 완성하는 정밀 장비 기업입니다. 반도체 그리고 디스플레이 공정의 정밀도를 높이고 AI 패키징의 신뢰도를 완성하는 조용한 장인인데요. 이 오늘 유리기판 테마 속에 좀 조연 같은 숨은 느낌이었지만 기술의 깊이는 주연 그 이상입니다. AI 시대에는 속도보다는 좀 정확도가 복리의 원천이기 때문에요. 기세에 먹이는 모방이다. 오늘 피롭틱스가 공을 쏴 주었고요. 그리고 또 캠트로닉스 상한가에 갔고요. 그리고 또 따라서 YC캠 PI 계속 보셔야겠죠. 차트 보시게 되시면은요. 자, 이렇게 시작해서 큰 상승으로 주도하기까지 이어졌던 종목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네. 이미 이렇게 움직였었던 저항 라인을 돌파하면서 종가가 드디어 존재감을 나타내 주었고 이전에 우리가 먹고 싶어하는 캔디바도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명확한 거는요. 가장 관심이 집중되어 있던 확신의 구간에 지금 종가 자리가 형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 보세요. PIE도 마찬가지로 현재 가격부터 보신다라고 하면 9,800원대부터 11,000원대까지는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 유리기판 지금 탑승 못하셨어도 지속적으로 체크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장은 앞으로 더 이해할 수 없는 상승이 지속될 거다. 그리고 그 주도하는 종목들은 모두 다 중소형주일 거다. 이렇게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채팅방에서 많은 분들께서 우리 박지훈 파트너 머리 핀
대패 삼겹살 아니냐라고 했는데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차트 보면서도 캔디바, 스크류바 이야기를 해주시지만 길게 뻗은 양봉 같은 경우에는 대패 삼겹살처럼 약간 말린 느낌도 약간은 드는 것 같고요. 제 브로콜리를 보고 나서 배추도사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박지훈 파트너 코멘트 관련해서 내가 뭐 좀 어리기 때문에 종목 보는 눈이라고 하는데 보통 우리가 IQ, EQ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종목 Q라고 본다면 박지훈 파트너 200 넘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도시락 방금 보여주셨잖아요. 네. 도시락, 대패 삼겹살 봤더니 지금 침이 살짝 고이거든요. 먹을 수 있는 섹터, 준비하신 세 번째 섹터 어디일까요? 여러분이 박지훈 의외인데 라고 할 만한 좀 침 고이는 테마 하나 또 준비를 했습니다. 네. 액침 냉각 테마고요. 이 섹터는 GST, 삼성공조, KN솔까지 여러분들 체크해 두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네. 자, 액침 냉각 관련된 부분까지 좀 신경 써보자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 도시락 통 보면 아무래도 김승일 파트너가 가장 먼저 생각납니다. 도시락 통을 살짝 가져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삐야 정말 꼬리줄을 좀 가지고 오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시진핑 주석과 회담 자체도 좀 잘 끝났고 그래서 오늘 엔터주의 움직임도 좀 있었잖아요. 근데 화장품 관련해서는 삐야 어떻게 좀 봐야 되는 걸까요, 진짜? 최근 지수는 계속 4,200이 넘고 코스닥도 914포인트로 이제 한 고점을 넘어섰는데 화장품주가 지금 최근 4개월 동안 계속 지지부진합니다. 실적은 이제 다음 주부터 빠르면 이번 주 후반, 다음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나올 건데 3분기 실적이 나오게 되면 뭐 실리콘트라든지 좀 한국 화장품이나 좀 대형주들 군에서 실적이 좋게 나온다면 삐아를 비롯해서 중소형 화장품주들이 중국의 한알령 완화 기대감에 따라서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에이펙 이후에 아무래도 뭐 K뷰티라든지 이 여러 가지 면에서 관심들이 제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걱정 많이 안 하셔도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삐아를 오늘 들고 왔고요. 차트를 잠깐 보시게 되면 이렇습니다. 지난 9월 말과 10월 달에 저점 부근인 9,500원에서 한 1,100원 정도면 저는 그 매수 타겟이 거의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발을 잠깐 올려보면 이렇게 직전 6월 중순에 13,500원까지 저항선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 레벨까지는 4분기 중에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삐아 꼬리주지만 앞으로 반등 가능성이 있는 중소형 유망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채팅방 지금 상당히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있고 최근에 본 숫자 중에서는 코스피 지수처럼 상당히 탄력 있는 분들이 또 함께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다들 유능하시고 똑똑하시기 때문에 오늘 새 파트너와 함께하는 시간 같이 해주고 계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 앞에 숫자가 좀 바뀐다, 큰 숫자로 바뀐다. 그렇다면 우리 박지훈 파트너 도시락 안에다가 좋은 정보 하나 넣어서 이렇게 보내드리는 그런 선물 받아볼 수 있을까요? 그럼요. 제가 안 그래도 저희 또 소통 시간에는 항상 제가 맛있는 종목들 선물로 또 드리고 있고 제가 10년 동안 중소형주 테마주만 파고 팠습니다. 모두 다 돌아오는 감정의 흐름이더라고요. 무엇보다 숫자로 증명되지 않는 종목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데에는 감정이 방향을 만들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감정금융학 널리 알리고 있으니까요. 내일부터 또 제 쌤과 함께 강의잖아요. 이런 종목들 더 풀어서 여러분들 쉽고 재미있게 종목들 이해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허반석 파트너도 책 관련해서 이야기는 좀 많이 드렸었는데 그 안에다가 종목 하나 이름 딱 적어갖고 우리 세 분의 파트너 사인 딱 해갖고 선물 보내실 의향 있으시죠? 네, 물론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앞에 숫자가 바뀐다면 선물 한번 저희도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대장주행 꼬리주의 흐름 살펴봤고요. 이어지는 시간 인사이트 Q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핫했던 핫 이슈가 내일 시장에서도 수급 돈이 몰릴 수 있을지 세 분에게 물어보고 답을 듣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의 첫 번째 주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 AI 인프라 관련돼서 보이지 않는 주역이 있는데요. 바로 LS그룹주입니다. 자, 상대적으로 관심 가져볼 만한 저평가된 LS그룹주 어떤 종목들을 답해 주셨을까요? 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LS 마린 솔루션, 식, LS 일렉트릭, 창, LS 티라유텍 정해 주셨네요. 자, 먼저 LS 마린 솔루션 잡아주신 허반석 파트너, 저평가 지금 구간 관심 가져봐도 될까요?
네, 기술적으로 볼 때도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보실 것 같고요. 그리고 기관 주도의 매수 유입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LS는 그룹의 지주사, 그리고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전력망, 그리고 LS 마린 솔루션은 해저 케이블 설계 시공에 대한 부분인데요. 데이터 센터에 대한 확충이 있고요. 최근 수주 잔고가 사상 최고치를 넘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신고가는 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술적으로 볼 때도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이제 반등이 막 시작되었거든요. 차트를 보시면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의 반등 흐름들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체로 그룹주들이 다 같이 올라갈 때에 후발주자로 따라 올라가는 경향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LS 마린 솔루션도 사상 최대치의 수주 잔고에 힘입어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저평가 순으로 LS 그룹주들을 본다면 LS 마린 솔루션, LS 일렉트릭, LS 에코에너지, LS 머트리얼즈, LS 순으로 앞에 있는 것부터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순서다라고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LS 마린 솔루션 지금까지도 저평가 관심 가져보자라고 이야기를 좀 해주셨고요. 자, 한경 단독 기사가 나와서 속보로 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삼성 SDI ESS 배터리 테슬라의 납품 관련해서 기사가 좀 떴으니까 주가 흐름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 잠시 후에 또 시간이 된다면 잠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어서 우리 박지훈 파트너는 LS 일렉트릭 잡아주셨는데 이거 주가가 이게 저평가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상승 흐름 보면 살짝 고민은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또 속보 이야기 해주신 만큼 제가 2차 전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어. 본질이 올라와야 된다. 에코프로 BM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 흐름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배터리 관련 기술주도 꿈의 전고체 배터리 기술주들도 저희가 한번 지난주부터 쭉 다 훑었죠. 그래서 한번 참고를 해주시고 LS 일렉트릭은 많이 오른 것 같아도 아직도 상대적 저평가냐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주기적으로 제가 또 들고 나왔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LS 일렉트릭의 최근 퍼 주가 수익 비율은요. 약 54.7배이고 12개월 동안 선행된 퍼 비율은 약 33배로 나타나 있습니다. 업종 평균 퍼가 약 25배대라는 점을 감안한다라면 수치상으로는 고평가 여지가 있다라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공정가치 대비 아직 재평가가 있다라는 시각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또한 LS그룹의 전력, 케이블 등 인프라 밸류체인이 지금 AI, 데이터 센터, 해상풍력이라는 메가 트렌드와 또 맞물려 있기도 하고 이 부분이 아직 미반영된 성장 기대라는 분석 또한 존재합니다. 정리해보자면 현재 밸류체인 지표만 보고 고평가된 듯 보이나 메가트렌드 그리고 또 밸류업 동력 그리고 그룹 구조 변화 등을 고려한다면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기회 구간이다라고도 지금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4000P 시대인 만큼 우리 모두에게 기세는 평등하다라는 말을 제가 한 적이 있는데요. 안 오른 종목 찾을 때가 아니라 기세 있게 달리는 종목들에 여전히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 기세에 어떤 혁신이 붙을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순위를 매겨보자면 저는 LS 일렉트릭 그리고 LS 전선 그리고 LS 머트리얼즈 뽑습니다. LS 전선은 이제 고압 테이블 전력망 핵심 축에 있기도 하고 국내외 수주 모멘텀도 탄탄할 뿐더러 배당 매력도도 있습니다. 전력 가면 전선도 함께 봐야 된다. 당연히 아시는 것일 거고요. LS 머트리얼즈는 제가 계속해서 2차 전지 중간중간 언급하고 있습니다. 왕좌의 복귀가 진짜 감정적인 전이로 이어질지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 최근에 2차 전지를 밀어줄 만한 그런 재료들이 많이 나와주고 있는 만큼 LS 그룹주들 중에서도 2차 전지 동박 그리고 희소금속, 공급망 핵심 축에 있는 LS 머티리얼즈 지금부터 조금씩 집중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김승일 파트너의 종목 LS 티라유텍 들고 오셨는데 이거를 지난주 금요일 날 얘기했었다면 얼마나 멋졌을까요? 저평가 인식이 있었을까요? 오늘 상한가 들어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관련해서 저도 잠깐 살펴봤더니 적자에서 이제 흑자로 좀 돌아설 수 있을까에 대한 기대감 살짝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박지훈 파트너가 말하는 기세주 이어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아무래도 디지털 시대 혁신이 강화될수록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솔루션 수요가 급증할 거기 때문에요. 네. LS그룹의 대장주 격인 LS 티라유텍이 앞으로 상당 부분 4분기 이후 그리고 내년 내후년으로 갈수록 대장주로서 올라올 가능성이 커 보여서 제가 오늘 밸류 매력 최선주로 뽑아왔고요. 올해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5년 만에 흑자 전환할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기 때문에 턴어라운드 주로서 각광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최대 주주가 최근에 LS 일렉트릭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AI 인프라 구축에도 스마트 팩토리 부분에 강점이 있는 티라유텍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LS그룹주는 잘 아시겠지만 전력 인프라라든지 스마트 팩토리 그리고 자율주행 로봇 등의 시너지가 발휘되고 있는 그 LS 전선그룹입니다. 그래서 최선호주는 저는 LS 티라유텍 그리고 일렉트릭 그리고 지주사인 LS로 보고 있습니다. 차트를 잠깐 보시게 되면 티라유텍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직전 저항 구간이었던 8,700원을 넘어서게 된다면 4분기 후반 내년 상반기까지 13,500원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인사이트 Q 두 번째 주제 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만 전자, 62만 닉스 대형주의 랠리에 속상하신 분들도 많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이쪽으로 좀 관심 가져봐야지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코스피 200 내 탑픽 종목을 물어봤습니다. 자, 세 분의 답 어떻게 나왔을까요? 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 네이버. 강조를 많이 해주더니 역시나 네이버를 들고 오셨고요. 식, LG전자, 창, SK스퀘어 이야기를 좀 해주셨네요. 자, 먼저 허바사 파트너 네이버. 네. 오늘 강조를 하는 의미, 야, 이거 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삼성전자는 한 달간 8만 5천 원에서 11만 5천 원 훌쩍 넘으면서 30% 이상의 상승. SK하이닉스는 35만 2천 원에서 62만 4천 원까지만 보더라도 77%. 네이버는 26만 8천 원에서 27만 원 언저리까지 보합권 또는 2%밖에 상승을 하지 않았습니다. AI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이버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AI, 로봇, 플랫폼, 스테이블 코인까지 보시면 되는데요. AI는 네이버 클라우드가 초거대 AI 하이퍼클로바 2.0 상용화 초일기에 들어가고 있고요. 글로벌 AI 얼라이언스 구축을 하면서 삼성, 라인, 소프트뱅크, 엔비디아와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네이버 클라우드와 엔비디아의 MOU 체결을 통해서 차세대 피지컬 AI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는 업비트 자회사로 편입을 네이버 파이낸셜과 함께 합병에 대한 이야기로 지배구조 개편까지도 엮여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 때문에 주가가 살짝은 눌려있지 않은가 하지만 이런 다중 모멘텀 AI, 로봇, 플랫폼, 스테이블 코인 그러면 실적에 대한 변화까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만큼 탄탄한 스토리를 가진 코스피 200 종목도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밸류 리레이팅에 대한 여력이 굉장히 탄탄하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에서 나 대형주 없어. 나 지금 수익 나는 종목 없어. 나도 좀 길게 들고 갈 수 있는데 어떤 종목으로 가야 될까라고 한다면 네이버 같은 종목들을 좀 중장기적 성격으로 여러분들 보셔야 된다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우리 박지은 파트너는 LG전자 집어주셨거든요. 어떻게 보면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현대차, 기아처럼 실적은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움직이지 않는 LG전자, 어떻게 좀 봐야 될까? 슈팅이 좀 강하게 나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사실 이 종목도 2차 전지 얘기하려고 제가 들고 왔거든요. 오. 2차 전지를 의외로 돕는 정말 많습니다. 그런 재료들이. 일단 우리가 오늘 수익을 잘 낸 유리기판 아이들도 또 OLED라든지 아니면 AI 디바이스 쪽으로도 수혜가 되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LG는 지금 AI 하드웨어의 전환의 수혜를 가장 직접적으로 받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삼성과 하이닉스가 두뇌를 맡는다면 LG는 몸과 감각을 맡고 있습니다. TV, 냉장고, 자동차, 전장 뭐 이런 것들이 모두 다 AI화로 되고 있기 때문에 트렌드를 여러분들께서 읽을 줄 아셔야 된다라는 점. LG이노텍, LG전자 그리고 또 VS 사업부는 글로벌 전장 공급망을 지금 확대하고 있는 시점이고 특히 테슬라, 현대차, 폭스바겐 향 공급망 뉴스들이 이제는 실적으로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25년에는 전장 매출이 15조 원을 넘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보면 모든 게 지금 다 2차 전지랑 함께 엮여서 함께 올려가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2차 전지 좀 집중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될 종목들 많지만 차트 보시게 되시면 LG전자도 이제서야 회복을 해가는 구간입니다. 2차 전지에 대한 재료로 함께 상승할 수 있을지 9만 5천 원부터 10만 5천 원대까지는 충분하게 단기적인 상승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숫자들도 나오고 있는 만큼 대형주 보신다라고 하면 LG전자 집중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우리 김승일 파트너의 SK스퀘어. 자, 이 종목도 최근 상승 흐름이 정말 좋았거든요. 지금 구간 관심을 더 가져봐도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SK스퀘어는 SK 하이닉스 지분 20%를 들고 있기 때문에 그 지주사로서 기관 투자자들이 최근에 많이 사고 있습니다. 그러나 펀드에 10%밖에 담을 수 없기 때문에 하이닉스를요. 수익률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그런 맹점 때문에 스퀘어 지주사를 사고 있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 매력이 하이닉스보다 더 뛰어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가 65만 닉스를 넘어서 80만 닉스를 혹시 간다면 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35만 원을 넘어서 40만 원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삼전과 하이닉스 전략을 잠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보유자 입장에서는 지속 홀딩하시고 목표가를 예단하기보다는 반도체 경기 흐름하고 실적 추이를 체크 후에 대응함이 필요해 보이고요. 신규 매수자 같은 경우는 삼전은 현재가 부근에서 매수가 유망해 보이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눌림을 활용한 54만 원에서 57만 원 정도에서 매수하심이 유리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린 소식 삼성 SDI 관련해서 ESS 강상 강조해줬던 우리 허반수 파트너, 요 속보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단독 보도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겠지만은 삼성전자가 지금 주가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넥스트레이드에서 상승을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ESS용에 들어가는 양극재 관련주인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그리고 LNF, 그리고 포스코 퓨처 M, 여기까지 삼성 SDI와 함께 추가적인 매력도 부각이 예상되는 종목들이니까요. 양극재 관련 종목들부터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살펴보셔도 좋겠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